안녕하세요. 2025년 8월 7일 미국 증시 브리핑 자료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S&P 500랑 다우는 좀 주춤했는데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네, 이런 복잡한 혼조세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흐름들 그리고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빅테크, 특히 애플의 움직임이에요. 3.2% 넘게 확 오르면서 거의 시장을 받쳐주는 느낌이었어요. 미국 안에서 제조를 늘리겠다. 이 약속이 딱 호재로 작용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애플 상승은 그냥 한 기업이 잘했다. 이걸 넘어서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새로운 관세 부과라는 큰 충격 속에서 특정 기업이 정책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반도체 수입에 100%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해놓고 근데 미국 내 제조사는 예외다.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애플 같은 기업에는 오히려 좀 유리하게 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결국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기업들 운명이 확 갈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앞으로 이런 정책 변화 가능성이 다른 빅테크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완전 다른 곳도 있었어요. 바로 신약 개발 쪽. 일라일 릴리 주가가요. 8%에서 많게는 14%까지 폭락했죠. 네, 맞아요. 그 최종 감량 약물 3상 결과가 좀 부진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이게 R&D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신약 개발이라는 게 참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다른 극적인 움직임으로는 듀오링고가 있었는데 이건 2분기 실적이 너무 좋고 전망치도 올리면서 무려 25%나 급등했어요. 와, 25%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크록스는 무역 갈등 우려 때문에 29%나 폭락했고요. 포티넷도 분석가들이 목표가를 낮추면서 S&P 500 안에서도 제일 안 좋은 종목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인텔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3에서 5% 정도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개별 기업 상황이랑 거시경제 요인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개별 종목들의 이런 격동적인 움직임들, 이걸 다 모아서 전체 지수 흐름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S&P 500은 0.1% 내려서 6,340선, 다우존스는 0.5%, 한 224포인트 빠져서 33,968로 마감했단 말이죠.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기술주 중심의 시장 낙관론하고 다른 섹터들의 온도 차이를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도체랑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지만 다른 많은 종목들은 관세 충격이나 경기 둔화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특히 노동시장 지표가 좀 약해지거나 ISM 서비스업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소식, 이런 것들은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높이는 양면성이 있어요. 아, 맞아요. 연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마침 스티븐 미란이라는 분이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시장은 연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엄청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달러 지수, DXY는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아, 달러가 약세면 보통 금 같은 안전자산 가격에는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달러의 약세랑 맞물려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반영되면서 금 가격은 온스당 한 3,378달러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유가, WTI나 브렌트유도 소폭 반등했는데 이건 아시아 증시 회복세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025년 8월 7일 미국 증시는요. 트럼프 관세 충격이라는 큰 변수 속에서도 일부 기술주 중심의 낙관론이 시장을 지탱하면서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S&P 500하고 다우는 조정을 받았고요. 애플처럼 잘 나간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라일 릴리처럼 급락한 기업도 있었고 또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나 경기지표 둔화 이런 게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시장이 여전히 서로 다른 신호들 사이에서 좀 방향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주의 강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관세 정책의 추가적인 영향은 어떨지, 또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 카드를 언제, 그리고 어떤 폭으로 사용할지, 이게 단계적인 시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들이에요. 특히 오늘 본 것처럼 특정 대형 기술주 몇몇이 시장 전체의 불안감을 막 상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당신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경제지표 둔화가 좀 더 뚜렷해진다거나 아니면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에요. 현재와 같은 이런 소수의 기술주 중심 강세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동력이 약해진다면 시장의 관심은 어떤 다른 분야나 테마로 이동하게 될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깊이 살펴보시면서 중요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